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서울시 지하철 노선도가요 40년 만에 바뀐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40여 년간 쓰던 지하철 노선도에는 계속 추가되는 확장 노선을 적용하기가 어려웠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노선의 위치를 알기 어렵다, 일반역과 환승역 표기가 잘 구분되지 않는다, 색깔 구분이 잘 안 된다와 같은 다양한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 점이 보완된 새 노선도에는 영국 런던 지하철에 처음 적용한 국제 표준인 8선형을 적용했다고 하는데요. 수평, 수직, 45도 등 대각선과 직선만 허용해서 사용자가 더 쉽게 인식할 수 있다고 하고요. 이 8선형과 함께 2호선 순환선을 원형 형태로 중심에 두고 있어서 더 효율적으로 길찾기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환승역은요 신호등 방식의 표기로 바꾸고요, 색약자나 시각 약자들도 쉽게 구분할 수 있는 색상의 명도와 채도, 패턴을 채택하는 등 많은 변화와 가이드라인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새로운 노선도는 다음 달 말 여의도역에 시범 설치되고요, 시 홈페이지에 공개된다고 합니다. 먼저 일단 눈으로 확인해야 그 장점들이 더 쉽게 이해가 되겠죠. 모쪼록 복잡한 지하철 노선도를 이용하는데 더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해보고요. 12월 26일 화요일 오늘 아침 라디오 출발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KBS 일라디오 채널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화요일 해외 농업 소식 살펴보고요. 텃밭 가이드 시간에는요, 새해에 관심 있게 봐야 할 시민농장, 또 주말농장 정보 확인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또 텃밭 농사에 대한 궁금증이나 질문 있으시면 지금부터 문자 보내주시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다양한 해외 농업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조윤주 외신캐스터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일본 정부가 지난 8월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해양으로 방류한 이후 중국이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수입 전면적으로 금지했는데, 네. 그 일본이 수출길이 막힌 가리비를 우리나라에 수출하려고 한다고요? 네, 우리나라, 유럽, 태국, 베트남 이런 쪽으로 수출한다고 하는데요. 일본의 교토통신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로 중국 수출길이 막힌 가리비의 새로운 수출 시장으로 한국과 유럽연합을 개척할 방침을 세웠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그 일본 정부가 25일 날 농림수산물 수출 확대를 위한 강요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고 하는데요. 가리비 수출과 관련해서 2025년 수출 목표액이 656억 엔, 6천억 원 정도를 유지하면서 국가와 지역별로 어디에 얼만큼 수출할지를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네. 우리나라 측의 총 수출액을 6.3%에 해당하는 41억 엔, 그러니까 우리 돈 환산하면은 375억 원어치를 수출하겠다. 하겠다. 예, 네. 그리고 유럽연합에 45억 엔어치, 그리고 태국에 24억 엔, 그리고 베트남에 5억 엔어치 수출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네. 아까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중국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응하기 위해서 8월 달부터 일본산 수산물을 전면 수입 금지했고요. 이에 따라서 일본산 가리비의 중국 수출은 타격을 입게 된 겁니다. 2022년 기준 일본의 가리비 수출액은 총 910억 엔인데요. 이 중에서 467억 엔, 그러니까 절반 이상을 중국으로 수출하고 있었는데 중국이 안 받아 이렇게 된 거니까 네. 이 많은 양을 어딘가 다른 데 수출해야 되는데 거기에 한국, 유럽연합, 태국, 베트남 이렇게
결정이 된 겁니다. 네, 계획을 세운 거죠 일단. 네, 네. 근데 일단 우리나라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하기 이전부터 이제 사고가 났을 때 2013년부터 네. 후쿠시마 포함해서 주변 지역의 8개 현에서 잡힌 수산물에 대해서는 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전면적인 건 아니고요. 해당 지역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산은 이제 수입을 안 하는 건데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좀 지켜봐야겠네요. 일본은 그렇죠. 수출하겠다고 하니까. 네, 근데 이게 뭐 일방적으로 수출한다고 해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건 그러니까요. 아니니까요. 그건 예. 아니니까. 아마 논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본 얘기 하나 더 해볼게요. 어제가 크리스마스였는데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일본에서는 크리스마스 때 특정 브랜드의 치킨을 많이 먹어요. 네. 왜죠? 특정 브랜드. 네, 이렇게 약간 배가 할아버지? 나오고, 예, 그러니까 수염이 많고, 그분. K로 시작하는. 예. 그걸 많이 먹는다고 왜 해요. 근데 그럴까요? 예. 보통 제가 또 아는 지인에서 물어봤는데 어.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크리스마스 파티를 많이 한다고 해요. 근데 이제 뭐 튀김, 스시, 샐러드 뭐 다양한 음식들을 많이 먹는데 워낙 이 프랜차이즈가 일본에서는 인기가 많다고 해요. 꼭 크리스마스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시켜서 많이 먹는다고 하는데요. 그 프랜차이즈가 특히 인기가 많대요. 네, 또 체인점이 많기도 하고 우리나라는 예. 좀 사실 K 치킨이 워낙 그러니까요. 강하니까 예. 이 브랜드보다는 국내 브랜드가 굉장히 인기가 저는 많잖아요. 요즘 그 브랜드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잘 없죠. 최근에. 예, 예. 근데 일본에서 여전히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일본 언론들도 크리스마스 치킨과 관련해서 치킨과 얼린 요리 찾기, 치킨을 잘 데워 먹기, 남는 치킨 어떻게 먹을까, 뭐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우리가 한 레시피 한 2,000개 갖고 있는데. 2,000만 개인가요? 네, 그래서 다양한 걸 소개하는데요. 근데 이게 이 특정 브랜드의 치킨이 유행하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1974년에 일본의 K 이 체인점에 이제 들어오게 되면서 이때 여기 이 회사의 대표적인 프라이드 치킨, 여기 프라이드 치킨 유명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쵸. 이 프라이드 치킨과 와인 한 병을 크리스마스 세트 메뉴입니다라고 해서 판 겁니다. 예, 74년에 들어왔는데.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좀 유행을 하게 됐고요. 네. 그러다가 70년에 나고야에 일본의 이 치킨의 1호점이 오픈이 된 겁니다. 원래 그 브랜드가 네. 74년이 아니라 70년에 처음 74년에 이제 세트 메뉴가 세트 메뉴를 판 거고. 판게 됐고 그리고 그 전에 70년에 엄청 1호점이 오래됐네요, 들어온 게. 네, 문을 열었는데 네. 이 막상 잘 안 팔렸던 거예요. 그때만 하더라도 잘 모르니까 음. 미국에서는 유명하지만 그래서 이 점장이 유치원에서 크리스마스 파티할 때 내가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산타 역할을 좀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가서 하게 된 건데 네. 그럼 내가 산타 역할 해줄 테니까 우리 체인점 치킨 좀 팔아주세요 라고 한 거죠. 그래서 네. 좋습니다. 그래서 산타클로스 옷을 입은 왜냐면 이 브랜드가 그 복장도 많이 하고 그렇죠.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그 옷을 입고 프라이드 치킨 통을 들고 이제 가서 춤추면서 아이들에게 치킨 나눠준 거죠. 그래서 그 홍보 효과가 잘 돼가지고 다른 유치원에서도 크리스마스 때 우리 유치원도 파티 좀 해주세요라고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되게 잘했나 보다. 네, 예.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마케팅이 잘 된 거죠. 네. 홍보 행사가. 그래서 잘 팔리게 됐고 그러다가 일본 공영 방송에 이 점장이 출연하게 된 겁니다. 야, 공영방송 네. NHK에 네, 장사를 잘했으니까. 예. 그래서 진행자가 그럼 미국에서도 크리스마스 때 땡땡땡 치킨을 먹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죠. 네. 크리스마스에. 네, 먹긴 먹겠죠. 근데 이 사람이 네. 그렇다라고 얘기하면서 사실 미국은 이 프라이드 치킨도 물론 먹긴 하겠지만 네. 칠면조를 훨씬 더 많이 그렇죠. 먹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전통 음식 아닌가요? 네, 미국이? 그래서 네. 근데 방송에 나가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또 약간 홍보 효과가 되면서 일종의 거짓말인데 홍보가 됐네요. 잘 네. 팔리기 시작하면서 크리스마스 때는 그 집 치킨을 먹어 하면서 이제 아이고. 된 겁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뭐 11월 달부터 이 일본 땡땡땡 치킨에서 예약 판매를 받고요. 21일까지 인터넷 예약 받는다고 하는데 굉장히 예약이 잘 된다고 해요. 그리고 또 치킨 그러니까 튀긴 거 말고도 로스트 치킨, 구운 치킨, 이제 좀 약간 고가로 해서 네. 우리 돈 한 5만 원 넘는 그런 것도 치킨이 한 마리에 5만 원이라고요? 네네네. 그러니까 좀 큰 사이즈를 하겠죠 아무래도. 야, 네, 그래서 아니, 그래도 그거 그렇지. 판매하는 것도 예. 잘 팔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뭐 편의점, 슈퍼마켓, 각종 외식 업체들도 프라이드 치킨, 뭐 구운 닭 이런 거에서 이제 많이 팔고요. 또 일본에도 일본식 닭튀김 가라아케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그러네요. 같이 팔리면서 요 시즌이 되면은 닭 요리 판매 업체들이 굉장히 열을 올리고 있고 또 요즘에 K 치킨으로 불린 우리 업체들도 가세에서 경쟁이 뛰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럼 얘기 듣고 보니까 시장이 괜찮네요. 네네네.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제 판매가 잘 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와인 얘기가 하나 들어있네요. 네. 와인을 즐기는 중국의 인구가 네네. 점점 늘면서 중국에서
와이너리가 늘어나고 있다는데. 네, 그러면 중국이 직접 포도를 재배해서 와인을 만든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오. 네, 이게 또 중국 정부가 그 정부 차원에서 와인 산업을 전폭적으로 이제 지원하면서 사람들도 마시기 시작하고 정부도 밀어주고 그러다 보니까 와이너리가 이제 늘고 있는 건데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까지 닝샤라는 지역을 직접 가서 여기가 이제 와인 재배하는 곳이거든요. 네. 가서 중국 특색의 와인 생산을 위해서 국가 차원의 융성책도 쏟아내면서 같이 이제 시너지가 발생하면서 업체도 늘고 또 잘 팔리고 이런 상황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프랑스 하면은 보르도 와인, 미국 하면은 나파밸리 와인처럼 닝샤를 특색 산업 시험구로 지정해서 이렇게 좀 키워보겠다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닝샤후이 자치구에는 세계적인 스파클링 와인 업체인 모에샹동의 와이너리가 여기 있다고 합니다. 아, 여기 있어요? 네. 예. 물론 특정 지역에 이제 있긴 예. 합니다만 중국에도 진출한 건데요. 모에샹동은 2013년부터 여기에서 다양한 중국 내수용 와인을 직접 생산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회사 관계자 말에 따르면 이 지역의 풍토가 아주 독특해서 스파클링 와인을 만드는데 굉장히 적합한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외 업체뿐만 아니라 중국 토종 와인 업체들도 생겨나고 있는데요. 1978년부터 생겨나기 시작했고 지금은 116곳에 와이너리가 있다고 합니다. 이미요? 네. 예. 그래서 사실 초기에는 소규모 양조장, 그리고 이제 막걸리 양조장 좀 작은 규모였는데 네. 지금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세계적인 업체가 들어가면서 품질과 규모를 자랑하는 큰 와이너리들이 생겨났고요. 수십 톤 규모의 금속 숙성 탱크가 줄지어 있는 마치 첨단 공장처럼 보이는 굉장히 큰 와이너리도 꽤 많이 있다고 하고요. 전 세계 사람들이 중국 포도주를 사랑하게 만들자라는 목표가 담겨 있는 그런 문구가 적혀 있는 공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닝샤에서는요 중국 내 생산량의 40%를 여기서 담당을 하고 있고 그래서 연간 생산량 1억 3,800만 병으로 만들어지고 있고요. 금액으로 따지면 우리 돈으로 6조 5천억 원 정도 1년에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역시 중국이 손을 대면 규모가 네, 그렇죠. 대단하네요.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게 그렇죠. 품질 좋은 와인을 생산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거 진짜 네. 할 수 있냐 아닌가요?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근데 네. 사실 우리나라도 와이너리가 이제 일정 지역에 맞아요. 몇몇이 있어요. 있긴 하죠. 네, 근데 네. 그게 사실 세계적인 와인인가에 물어봤었을 때는 약간 뭐 대답이 엇갈릴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중국 와인 같은 경우에는 올해 베를린 와인 그랑프리에서 세계 금메달 받는 등 굉장히 많은 수상 기록을 가지고 있다. 있네요. 특히 이 네. 닝샤 와인이 그래서 꽤 품질도 좋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말씀인 것처럼 중국 정부가 아주 전폭적으로 지원하면서 2035년까지 연간 6억 병의 와인을 생산하는 그런 지역으로 키우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2의 보르도 와인, 제2의 나파밸리 만들겠다는 계획을 사실 세우고 있기 때문에 아마 네. 10년 뒤에 어쩜 우리도 닝샤 와인을 먹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전 지금 궁금한데. 아니면 이제 뭐 중국 관광을 가신다면은 네. 한번 둘러보는 먹어봐야죠. 것도 네, 괜찮지 예, 않을까 싶습니다. 아이고. 대만은 좀 난리가 났네요. 이 중국발 항공기 탑승객이 가져온 소시지에서 네,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됐다고요? 그렇습니다. 대만? 예. 네, 대만 당국이 중국발 항공기 탑승객이 가져온 소시지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ASF 변이 바이러스 발견하면서 중국의 ASF 발생 현황이 다시 재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양돈 농가들은 걱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미 이제 이게 발병을 했기 때문에. 당연하죠. 근데 예. 중국 당국이 이런 좀 발병 현황을 공개하지 않고 좀 쉬쉬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만 언론 보도에 따르면 대만 농업부 수의연구소가 18일 날 중국발 탑승객의 수화물 속에서 불법 반입된 돼지고기 가공 제품을 적발했습니다. 소실 적발한 건데요. 예. 2018년부터 유행한 제2형 ASF 바이러스와 변이종이 합쳐진 두 종류의 바이러스가 검출된 겁니다. 대만은 2018년부터 ASF 발병국가 탑승객의 돼지고기 제품 소지를 금지를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올해만 들어서도 1월 달부터 지난 15일까지 1,733건의 가공육 제품의 불법 반입 시도가 적발이 될 정도로 아이고.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가운데 거의 80%가 중국에서 온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야, 저는 항상 그 입국할 때 네. 막 그런 거 먹는 거 하나도 갖고 들어오면 안 된다 맞아요. 이러면 처음에는 이렇게 엄격하지 이랬는데 야, 이유가 있네요. 네. 이런 얘기를 들으면 맞습니다. 예, 우리도 굉장히 조심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흥미로운 해외 농업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외신캐스터 조윤주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도시 농부들의 텃밭 가이드 수원 씨앗도서관의 박영재 관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관장님. 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제가 먼저 하려고 그랬는데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텃밭과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하게 답변 드릴게요. 관장님, 벌써 마지막 주입니다. 네. 아유, 시간이 왜 이렇게 빠르죠? 연말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혹한 속에서도 그래도 날이 많이 풀렸습니다. 그러니까요. 갑자기 네. 또 따뜻해졌어요. 네. 눈이 쌓인 제 농장에도 좀 강아지 한 마리가 지키고 있는데요. 그런데 강아지 밥그릇에 사료가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왜요? 이 친구 식사 안 하나요? 아니요, 추워서 농막 안에서 제가 작업을 하고 있는데 네.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는지 제 농장이 아파트에서 다 내려다 보이거든요. 네. 그 아파트 주민들이 한 명, 두 명 내려와서 제 강아지를 챙겨주셨어요. 아이고, 세상에 사랑이 넘치네요. 그 따뜻한 마음이 아주 훈훈해졌는데요. 연말연시 불우이웃돕기도 있고 한데 이런 따뜻한 마음도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아유, 예. 그리고 이제 또 새해를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예, 막상 진짜 며칠 안 남았는데 일주일도 안 남았습니다. 이제 네. 뭐부터 챙겨주시겠어요? 새해가 되면 네.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시민농장들이 분양을 시작합니다. 지금 농사는 5월, 4월 이렇게 시작하긴 하지만 네. 미리 분양을 해서 교육도 하고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네. 새해 초기에 시작하는데요. 또 민간에서 운영하는 주말 농장들도 분양을 시작합니다.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시민농장은 지자체 홈페이지를 자주 들러서 이렇게 확인하시고요. 민간에서 운영하는 주말 농장들은 주변 농지가 있는 지역을 발품을 팔아서 좀 돌아다니시면 네. 농장주 전화번호로 이렇게 분양을 알리는 현수막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방송을 통해 계속 농사에 대해서 기동량만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새해 계획에 텃밭 농사 도전이라는 것을 한번 추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좋죠. 예. 참고로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시민농장의 경우에는 농사 교육도 이렇게 병행해서 하기 때문에 농사를 전혀 모르시는 분들에게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좀 약간 의외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소식인데 관장님이 드디어 농부가 되신다고. 네. 근데 원래 농부시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인가요? 네. 네. 농사를 계속 20년 넘게 이렇게 해오긴 했지만 네. 땅과 관련한 계약 서류가 없어서 그게 뭐예요? 땅과 관련한 계약 서류가. 이제 농지를 임대하는 임대 계약서죠. 예. 예. 그래서 땅이 없는 사정 때문에 요주라든지 부여, 파주에서 저를 땅을 줄 테니까 와라 이렇게 스카우트하려고 애를 써주셨는데요. 네. 마침 저에게 교육을 받은 교육생분들 중에 한 분이 계셔서 계약서를 작성해 주셨어요. 저희 집 가까운데. 네. 예. 그래서 2024년에 저는 이제 어엿한 농부가 되었습니다. 정식 농부. 네. 축하드립니다. 예. 도시에서 땅은 비교적 쉽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 농사를 짓던 분들이 이렇게 이제 고령화되면서 저와 같이 이제 도시에서 농사하는 사람들한테 쉽게 이제 농지가 이렇게 돌아오는데요. 하지만 직접 작용을 하지 않으면 판매나 양도 시에 세금 문제가 걸리기 때문에 계약서를 써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20년간 떠돌다가 드디어 뿌리 내릴 땅을 찾은 것 같습니다. 아이고, 저는 이런 얘기 처음 들어요. 물론 제 땅은 아니지만 네. 그런 좀 편의를 제공해 주신 분들한테 감사할 따름입니다. 진짜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20년 지으셨는데 농사를. 예. 우리나라의 농지 제도는 굉장히 복잡한데요. 예. 우리나라 어느 나라나 대원칙은
경자유전이라고 해서 경자유전. 네, 농사를 짓는 사람이 땅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재산권 등의 문제로 이렇게 쉽지 않은 편인데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농지제도는 당군이 만들어낸 정전법이 있습니다. 네. 한자로 우물정자죠. 네. 가로 두 줄, 세로 두 줄. 네. 우리 그 전화번호 샵 할 때 샵하고 비슷하게 생기는 글자인데요. 이게 이제 이런 정전법인데요. 이렇게 구획을 하면 9개의 땅이 나옵니다. 그러네요. 네. 네. 그래서 주변부의 8개의 땅을 각자 8가족에게 농사를 짓게 하고 가운데 땅은 8가족이 함께 농사를 지어서 세금을 내도록 한 제도입니다. 되게 어떻게 국가에서도 국가에서도 돈이 필요하니까요. 네. 지금도 평양에는 기자정전이라고 해서 옛 유적지가 남아 있다고 합니다. 시대가 거듭되면서 각 시대마다 다양한 농지제도가 나오는데요. 이 모두가 정전법이라는 농지제도를 구현할 목적으로 설계되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최초라는 것은 중요한 사례가 되기 때문일 겁니다. 그 관장님도 그 방법을 활용하세요? 네. 예. 저도 나름 텃밭에서 그 방법을 사용하는데요. 세금을 내기 위한 공동밭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불의독기용으로 공동밭을 운영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보여주기 위한 경관적 가치가 있는 꽃식물을 심기도 합니다. 각자의 밭을 운영하는 회원들과 논의해서 정하기도 하지만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곡식농사, 네. 그러니까 콩이라든지 벼라든지 이런 것들을 심어서 수확한 콩으로 장을 담그는 일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 같이 나눠 먹고. 네, 그렇죠. 예. 회원들이 없어서 혼자 텃밭을 운영하더라도 나름대로 재미있는 주제를 정해서 밭의 일부를 이렇게 운영해 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허브 작물에 관심 많으시다면서요? 네. 예. 요즘 허브 작물을 심고 그것에 관심을 기울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식생활이 단조로워지면서 풍미를 더할 수 있는 재료로 허브가 각광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방목해서 들판에서 자생하는 풀을 뜯어먹던 소와 같은 가축들이 요즘은 이제 케이지에서 길러지면서 먹는 건초나 사료가 단순해지면서 육류의 풍미가 사라졌다고 하는데요. 네. 네. 그래서 여기에 각종 허브들이 동원되는 요리에 동원이 되죠. 이것을 이제 때루아라고 하는데요. 아까 해외 뉴스에서 와인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들어봤는데 때루아. 예. 네. 요즘은 이제 모든 음식에 이런 용어를 좀 사용하는데요. 그 지역의 땅의 맛, 그다음에 환경의 맛. 이것이 이제 와인에 배어 있다고 해서 이런 때루아 흙이란 뜻이죠. 흙의 맛. 예. 이런 처음 것을. 알았어요. 예. 근데 우리가 심는 작물들도 다르지가 않습니다. 네.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한약재 찌꺼기 만든 거름을 좋아한다고 했는데. 그러니까요. 네. 그 맛이 엄청 다르다고. 네, 실제 작물의 풍미가 다릅니다. 우리가 작물에게 거름을 제공하는 것이 다양한 재료로 구성된다면 그 풍미는 달라질 게 뻔한데요. 그래서 가정에서 버려지는 다양한 음식물 찌꺼기들, 커피 찌꺼기, 깻무, 계란 껍질, 콩비지 등 작물을 구성하고 그 내용물들이 작물의 풍미를 더해줍니다. 그 허브나 꽃작물을 밭에 활용하는 게 있나요? 네, 이렇게 거름으로 이렇게 제공할 수도 있지만 네. 더불어 함께 심어주는 동반 작물들로도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허브나 꽃작물들이 내가 소비하는 작물들 사이에서 병해충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은 아주 유명한 사례인데요. 네. 네. 근데 사실은 소비하는 작물의 풍미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허브나 꽃작물을 내 밭에 적극적으로 끌어들이는 노력도 해야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매년 서로 다른 작물들 간의 궁합, 서로 어울리는지 동반이 될지 안 될지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동반 작물들을 실험을 하는데요. 실험을. 네. 올해는 차풀이라는 작물을 활용해 봤습니다. 콩과 작물의 키가 작은 1년생 식물인데요. 키가 작아서 키가 큰 열매 작물과는 아주 잘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무거워져서 다른 풀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고요. 그리고 옛날에는 차로 덮어서 먹었다고 해서 이름이 차풀인데요. 네. 효능을 보니까 항염, 항암 작용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이제 과수원에 나무를 심는 분들은 나무들 사이에 이렇게 심어도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 차풀. 네. 네, 관심 있는 분들 한번 확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자, 이제 청취자분들이 보내주신 사연과 질문 살펴볼게요. 지난주에 답변 못해드린 사연 질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0303님, 바로 팥은 언제 심습니까? 하고 보내주셨네요. 예. 지난주 우리 팥죽 설명을 했더니 이렇게 예, 질문을 바로 하고 연결해서 그래서. 왔었는데 네네. 저희가 시간상 답변 네. 못 드린 것 같은데. 보니까 아래 9555님도 창원인데 네. 해마다 늦게 팥을 심었는데 일찍 심는 팥이 알이 작아서 좀 일찍 심는 팥이 왜 작아지는지를 좀 물어보셨어요. 그러니까요. 0303님이 이게 되게 도움될 만한 질문을. 예. 팥은 되게 늦게 심습니다. 7월쯤에 심게 그렇게 되거든요. 늦게요? 네. 네. 보통 이제 이런 콩과 작물들이 일장이 길어질수록 일장이 긴 시간에 꽃이 피게 되면 콩알이 굵어집니다. 네. 좀 일찍 심게 되면 그러니까 해가 뜨는 시간부터 해가 지는 시간까지 해가 짧잖아요. 예. 그럼 콩알이 작아집니다. 해를 많이 봐야 되는군요. 네. 이 팥- 길게 봐야 되는 거죠. 길게. 네. 예, 예. 사례로 남부지방에는 콩들이 다 잘거든요. 네. 근데 그 종자를 가져와서 파주나 철원에서 심으면 콩알이 굵어져요. 그래요? 왜 남부지방보다는 이 북부지방이 일장이 길거든요. 네. 신기하네요. 날씨만 따뜻하다면 북극에다 심으면 더 커질 겁니다. 백야라고 해서 하루 종일 낮이니까요. 예. 네. 그러면 팥은 신기하네요. 그 다른 거보다 그냥 무조건 해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해를 네, 보는 맞습니다. 시간에. 네. 기온이랑 이런 거 상관없이. 기온은 기본적으로 바탕이 돼야 되고요. 그렇지만 해가 중요하다. 길어야 됩니다. 네. 신기하네. 이 종자 탓을 할 필요가 없네요. 네. 그럼 0303님이 어디 사는지는 이제 안 밝히셨는데 네. 이거를 무조건 고려를 하셔야겠네요. 네. 7월 초쯤에 이렇게 심으면 안정적입니다. 0419님, 이곳은 세종시인데요. 마늘을 12월 12일에 심고 덮었어요. 언제쯤 비닐을 걷어내며 지금 또 심어도 되나요? 하고 보내주셨네요. 네. 마늘은 좀 뿌리를 내린 상태에서 월동을 해야 되거든요. 세종시면 좀 중부지방이긴 한데 12월 12일 좀 늦은 감이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은 심은 시기는 아니고요. 예. 오히려 늦었다면 내년 봄에 땅 풀리면 심으셔도 또 수확은 가능합니다. 네. 비닐을 걷어내는 거는 언제쯤 그러면 해야 될까요? 근데 이게 네. 지금 월동을 하려고 비닐을 씌운 건데 덮은 네. 건데 지금 그러면은 이게 잘 땅에 이렇게 딱 뿌리를 잘 박았을까요? 갑자기 걱정이 되네요. 네, 저도 걱정이 됩니다. 예. 비닐은 이제 땅이 풀리면 봄에 이제 걷어내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비닐을 걷어내지 않으면 땅이 얼었던 게 풀리질 않습니다. 네. 그래서 비닐을 걷어줘야 땅이 잘 이제 녹아서 뿌리를 잘 뻗기 때문에 봄에 날이 풀리면 비닐은 걷어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0419님이 할 수 있는 일은 어떤 거예요? 지금은 이제 보온 좀 신경 쓰시고요. 더 신경 쓰고. 네, 봄을 기다려 주시고. 이거 약간 걱정이 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0419님. 잘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8273님, 지인이 지난주에 시금치 씨를 뿌리더라고요. 내년 봄에 일찍 싹을 틔워서 빨리 먹을 수 있다는데 그 말이 맞나요? 하고 보내주셨네요. 네, 맞습니다. 오, 맞다. 예. 시금치 씨도 그렇고요. 상추 씨도 이렇게 마늘 고랑이라든지 양파 고랑에 이렇게 뿌려놓습니다. 얼어 죽지 않아요. 오, 신기하네요. 네. 예. 그래서 이제 날이 풀리면 이른 봄에 가장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이때 뿌려서 겨울 나고 봄에 돋는 시금치와 상추가 굉장히 맛있습니다. 봄상추. 네, 다른 사람들이 상추 모종 심을 때 상추를 수확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네, 굉장히 그리고- 강하네요, 어떻게 네, 보면. 그리고 네. 상대적으로 마늘이나 양파는 이렇게 뾰족하게 자라기 때문에 햇볕을 이렇게 가려줘서 다른 잡초들이 싹 트는 것을 막아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아주 좋습니다. 네. 0432님, 올해 감자 캔 자리에 들깨를 심었는데요. 네. 시름시름 마르다가 까맣게 죽었습니다. 근데 내년에 그 자리에 혹시 또 들깨를 심어도 괜찮을까요? 하고 보내주셨나요? 네. 들깨는 좀 비교적 늦게 심으니까 아마 또 봄에 감자 심고 또 들깨 심겠다는 얘기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우리 연작
피해라고 그러니까요. 계속 같은 작물을 심으면 피해를 받잖아요. 이미 까맣게 시름시름 마르다 죽었는데. 네. 그래서 좀 이렇게 좀 땅을 바꿔서 이렇게 심어 보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까맣게 죽었다고 한다면 배수 문제를 한번 좀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물 빠짐이 좋지 않으면 이렇게 죽거든요. 예. 그리고 물 빠짐이 안 좋으면 감자도 잘 안 되는 땅입니다. 그래서 땅을 좀 바꿔가면서 쓰시고 그다음에 배수 문제를 한번 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0432님은 지금 어떤 걸 심을 때가 아니네요. 좀 이게 땅 관리를 내년 먼저. 계획을 지금 세우고 계신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런데 지금 땅을 관리해야 된다. 자, 여러분 텃밭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요. 지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수원 씨앗도서관 박영재 관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질문이 올라왔는데요. 그중 한 분과 전화 연결해서 직접 궁금한 질문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연결됐나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디 사신 누구신가요?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대전 유성구에 사는 경일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어떤 질문 있으신가요? 네, 올 초에 우리 관장님께 제가 여쭤봤더니 그 대추나무 강전지하고 그 감사걸음을 말씀하셔서 네, 그 복합하고의 가축대비분 있죠? 네네. 그걸 제가 1월 달이죠, 올해 그 줬는데 네. 이상하게 올해 대추가 허위가 아니라 하나도 안 열렸어요. 네네. 안 열려서 그래 혹시 그게 성목이 된 지 한 15년 정도 됐어요. 15년 네. 돼서 올해 이제 다 펴버리려다 좀 아쉬움이 있어서 그 걸음이 좀 부족해서 그 꽃은 폈는데 전혀 그 성과가 안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걸음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인지. 네, 감사걸음은 가을에 주는 거예요. 가을에 잎이 다 떨어졌을 때 주는 게 그러면 감사걸음이고요. 지금은 주야 그 효과가 없나요? 지금 주셔도 이제 늦긴 했지만 지금 주셔도 되죠. 그리고 복합 화학비료 같은 건 어때요? 복합비료보다는 퇴비하고 주로 이제 칼슘질의 이제 재걸음 형태로 이렇게 많이 주게 됩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 텃밭하는데 가축 퇴비 같은 걸 구하기가 어렵고 지금 상품화돼 있는 거 그런 거 줘도 되나요? 네. 네, 어떤? 그럼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네. 대개 1년생 가지라면 당해년도에 자란 것을 이렇게 지칭하나요? 예를 들면 2023년도에 자란 가지를 1년생 가지라고 그래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가지를 베어버리면 대추가 어때요? 안 열려요? 보통 이제 새로운 가지는 늦게 나오기 때문에 예. 보통 전지 작업은 이제 2년생, 3년생 가지를 그러니까 결실을 했던 가지를 전지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 그럼 올해 나온 가지를 이렇게 전지하면 안 돼요? 그렇죠. 올해 나온 가지에는 결실을 맺습니다. 그걸 작년에 그냥 강전제로 다 잘라버렸거든요. 아이고. 그러니까 제가 잘못 알았구만요. 네. 결실했던 그래서 가지를 잘라내는 겁니다. 관장님 올해 나온 가지를 잘라내면 안 되는구만요. 네. 저는 강전지라고 해서 아주 삭발을 해버렸어요. 머리깎이. 그랬더니 안 열렸구나. 아이고. 아유, 왜 이렇게 안타깝죠, 선생님? 예. 어떡해요. 그래서 화가 나서 올해 이제 펴버리려고요. 펴버리고서 그냥 다른 거나 심을까. 그리고 고맙다는 말씀 드리려고요. 네. 다름이 아니고, 올해 들깨를 늦게 심었는데, 이렇게 방송을 잘 듣다 보니까, 꽃필 시기에 방지하고, 웃걸음이라고 하나요? 네네. 요술 줬더니, 주로 주위의 농가에서는 들깨가 올해 흉년이라는데 저만 어떻게 풍년이 됐어요.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동네에서 칭찬을 엄청 받았어요. 제가 페이스북을 섭발하는데
그 평소에는 한가마 조금 더 하던 그 한가마 한 60kg인데 올해는 더 가마를 수확했어요. 와, 축하드립니다. 오늘 네, 아침 일라디오 홍보 많이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또 들깨기가 좀 보내드릴까 그런 마음도 들더라고요. 이거 홍보하면 안 되죠. 지금 그 농사의 신으로 아유, 지금 등극하고 고맙고요. 계신데. 예. 고맙고 그 도움이 많이 되고 메모를 하는데 아이고. 한 10여 년 정도 하는데 갈수록 어떻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해보니까. 네, 맞습니다. 농사라는 게. 그래요. 아이고 네. 항상 고맙고요. 네. 우리 그 진행자분도 그렇고 관장님 내년 청룡에 꼭 비상하길 기원합니다. 아이고.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복 많이 고맙습니다. 받으시고. 우리 선생님도 예. 대추 농사 성공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올해 꼭 성공할 것 같으네요. 예, 힘내십시오. 네, 큽니다. 네,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 또 질문 남겨주시고요. 오늘 연결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오늘 올라온 질문들 몇 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3369님, 금년도 새싹 감나무를 비닐을 감싸서 보온을 시켰는데요. 내년 봄부터 어떻게 키워줘야 하는지 대략적으로 방법 알려주세요 하고 보내주셨네요. 3369님. 새싹 감나무. 네. 새싹 감는 거 뭐죠? 아마 글쎄. 묘목을 얘기하시는 것 같긴 하네요. 네. 일단 묘목 단계에서는 계속 이렇게 키우시고요. 감나무라고 했죠. 네, 감나무. 예. 감나무는 비교적 싹이 늦게 나오는 편이거든요. 다른 것들은 보통 4월이면 이렇게 싹이 나오면 감나무는 한 5월경이나 돼야 싹이 나와요. 그래서 죽었나 살았나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렇게 좀 그 늦게 싹이 나오니까 그 직전에 이제 보온을 했던 것들을 잘 이렇게 걷어서 처리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초기에는 이제 기계 유제라고 해서 월동했던 병해충을 방지하는 일들을 먼저 해줍니다. 그리고 쌍눈 중에 싹이 나오면 쌍눈 중에서 아주 강한 눈들 근처를 그 위에 자리를 좀 이렇게 잘라줘요. 그래서 이제 전지를 해주면 이제 가지를 다시 이제 이렇게 뻗게 되거든요. 그런 작업들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 좀 감이 아직은 이제 묘목이 있는 단계이니까 한 2, 3년은 더 이렇게 관리를 해 주셔야 성목으로 자랄 수 있으니까요. 뭐 아까 얘기했던 감사걸음이라든지 이런 걸음 관계라든지 이런 거 잘 관리해 주시면 잘 자라줄 겁니다. 얘기 들어보면은 나무를 키우는 분들 있잖아요. 네. 이게 보통 정성이 아닌 것 같아요. 이 네. 나무는 특히나 또 실패하면 그렇게 속상하다고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네, 나무는. 2, 3년이 그냥 훅 날아가잖아요. 그러니까요. 내가 그동안 계속 관심 갖고 했는데 네. 1181님 대봉이 꽃도 잘 피고 열매가 꽃 지고 나서 얼마 안 지나서 한순간에 한꺼번에 다 떨어지는데 네. 왜 그런가요?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네. 아마도 이제 걸음 관계일 것 같고요. 이렇게 예민해요, 근데? 네. 인산질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열매 걸음 중심인데 네. 이런 이제 걸음들이 이제 감사 걸음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줬을 때 이제 부족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꽃이 피는 과정에서 냉해를 입는다든지 이런 경우에도 네, 꽃이 그냥 떨어져 버리고 아이고. 열매가 이렇게 낙과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날씨 문제 아니면 이제 걸음이 좀 부족했다. 예. 와, 날씨 문제면 너무 속상하네요. 우리가 예.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 어쩔 수 없다. 예. 3635님, 메리 크리스마스 양평인데요. 아직 고추밭에 비닐을 못 걷고 얼어붙었어요. 내년 농사에 지장이 없을까요? 하고 보내주셨네요. 네. 비닐은 좀 늦가을 됐을 때 빨리 걷어주시는 게 가장 좋은데. 너무 늦었는데. 네, 지금? 너무 네. 늦었긴 했는데요. 또 지금 걷으면 또 이렇게 다 찢어지니까 얼어붙어서 아이고, 예. 굉장히 깨끗하게 걷어내기가 힘들 거예요. 일단 내년 봄에 땅 풀리면 이제 걷어내는 걸로 하시죠. 예, 그냥 괜찮다. 냅두는 네. 게 낫다. 네. 네네. 2445님, 올해 처음 10월에 튤립 구근을 받아서 심었는데요. 이거 그대로 둬도 될까요? 위치는 강원도 평창 산 중턱입니다. 하고 보내주셨어요.
네. 튤립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가을에 심거든요. 가을에 심어서 봄에 이제 꽃이 피고 나면 이제 잎이 지거든요. 그때 이제 이 뿌리채 캐서 말려놨다가 다시 옮겨 심는 게 좋습니다. 말렸다가요? 네. 양파하고 비슷해요. 네, 양파나 마늘 뭐 이런 거하고 똑같아서 쪽파도 그렇죠. 네. 네. 왜냐하면 이제 땅 속에 오랫동안 놔두면 땅속 벌레들이 이렇게 그 뿌리를 갉아먹는 아이고. 현상이 네.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렇게 캐서 말려뒀다가 가을에 심는 방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을에 캐서 말려뒀다가 가을에 다시 심는 걸로. 시간상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답변 못 드린 질문들은요, 저희가 잘 보관했다가 다음 주에 이어서 잊지 않고 꼼꼼하게 해드리겠습니다. 텃밭가이드 시간, 지금까지 수원 시야도서관의 박영재 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관장님.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자, 여러분, 오늘도 아침 기온은 영하권입니다. 추운 날씨가 이어지는데요. 특히 빙판길이 곳곳에 있습니다. 제가 운전하면서 깜짝깜짝 놀랐는데, 네, 차량 운행할 때, 특히 또 보행자 움직일 때 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요. 오늘 아침 일라디오, 전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우리말 동사 질리다는 대체로 부정적인 느낌을 나타내는 표현이죠. 질리다는